정상이라는 종합 결과만 기억했다. 98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99년도에 이제 갑자기 당뇨가 생긴 거죠. 뭐 특별히 당뇨 뭐 건강검진 피검사하면 당뇨 진단은 나오니까 뭐 직장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받아보면 뭐 거의 정상이었으니까 뭐 신경을 안 썼죠. 세계 당뇨 연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뇨병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혈당이 공복 상태에서 126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200이 넘으면 당뇨 환자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치가 당뇨병의 시발점이 아니라 종착역이라는 것이다. 당뇨가 어느 기준 이상 되려면요. 자기 몸에서 그 인슐린이 나오는 양이 반 정도 줄어야 당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웬만해서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당뇨 수치로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끔 우리 몸에서 보상을 잘 하게끔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보상은 뭐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당뇨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 당뇨란 진단 수치가 나왔으면은 그것은 내 몸에서 인슐린이 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발견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는 얼마나 되고 또 자신의 혈당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당뇨병 검사를 해봤다. 혈당 검사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아침 빈속, 즉 공복 상태의 검사. 두 번째는 포도당 액을 마시고 2시간 뒤에 인슐린 반응 정도를 알아보는 당 부하 검사다. 2가지 모두 정상 기준을 벗어나면 당뇨병 환자로 진단한다. 실험에 응한 검사자는 총 42명.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30대에서 50대의 주민들이다. 검사 결과 처음으로 당뇨병을 알게 된 사람은 3명. 그리고 당 부하 검사에서 정상 기준을 벗어난 내당능 장애가 9명. 공복 혈당 장애는 4명이었다.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는 모두 당뇨 발병이 임박한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술 많이 드시고 그리고 복부비만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고혈압 이런 거 있으신 성인병 그런 유전도 있고 하신 데다가 현재 검사 결과로는 당뇨병이라고 보여져요. 당뇨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복 혈당이 높고 119면 이미 정상이 아니고 식후 혈당은 216이나 나오거든요. 증상이 없는 병. 무작위로 추출한 아파트 주민 42명 중에 38%는 당뇨이거나 당뇨 위험군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장기간 역학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1999년과 2002년 60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당뇨 발병률은 16%에서 23.4%로 늘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4명의 1명은 당뇨병 환자라는 얘기다. 연령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당뇨병의 발병 위험인자 중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을 가지고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당뇨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후 2시간 검사 혹은 당 부하 검사를 꼭 받아서 식후 2시간 검사를 확인해서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인이 당뇨 환자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내당능 장애라고 부른다. 내당능 장애는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상보다는 당뇨에 가까운데 당뇨 기준에 들지 않았어도 내당능 장애라면 안심할 수 없다. 한 대학병원에 실험을 의뢰했다. 당뇨병 환자와 내당능 장애 그리고 정상인의 하루 중 혈당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아침 공복 상태를 시작으로 혈당 검사는 매 시간마다 한 번씩 그리고 혈당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섭취 열량을 조정하기 위해 세 그룹 모두 같은 시각 정해진 식사를 하도록 했다. 실험자들은 모두 사무직 직원, 신체 활동량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검사 결과는 내당능 장애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상인은 혈당이 꾸준한 데 비해
당뇨 환자와 내당능 장애, 즉 준당뇨인은 평균 혈당이 높은 것은 물론 변화의 폭도 크다. 또한 내당능 장애가 당뇨에 가깝다는 증거는 이 단계에서 이미 합병증의 예고 증세가 나타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풍, 심장병과 같은 합병증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한 상황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심장마비가 오는 거는 어느 순간이겠지만은 그런 상태를 준비하는 기간은 10년, 2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당능 장애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서 혈관의 어떤 상태, 혈류량이라든지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는지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조사해 보면은 이미 이상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기도 전에 합병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때문에 IDF, 즉 세계 당뇨 연맹에서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공복 혈당 110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뇨병은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라는 점에서 IDF의 고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 당뇨 연맹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110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만약 그 수치를 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걸 의미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막아야 혈압 문제라든가 혹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증 혹은 당뇨로는 말초신경병증 이런 합병증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3가지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당뇨병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거나 흔히들 말하는 당뇨기가 있다면 그 자녀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50%나 높아집니다. 이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뱃살이 찌기 마련인데요. 허리둘레가 100cm를 넘는다면 당뇨 위험군에 포함됩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키나 체격이 작기 때문에 90cm만 넘어도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때는 복부 비만이었지만 다이어트로 뱃살을 뺐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췌장의 인슐린 기능에는 한 번 손상이 갔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여성은 폐경기를 넘으면서 갑자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뱃속의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온실의 조건이 됩니다. 당뇨병은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잘 다스리면 얌전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다스리고 줄을 풀어놓으면 사람을 물게 마련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2005 KBS 대기획으로 마련한 당뇨와의 전쟁. 다음 이 시간에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제3부 나를 바꿔야 산다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